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긍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놓치고 제대로 피드백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정 피드백도 내가 그냥 참고 말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부정 피드백도 놓치지 않고 제때 했을 때 그 구성원도 성장하고, 그리고 조직도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그러면 부정 피드백과 비판의 그 아주 섬세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정 피드백을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긍정 피드백보다 가지수가 많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지각을 하거나 어떤 조직의 규정을 어기는 그런 경우이죠. 이 경우는 아마도 리더분들이 자주 혼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정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감일을 어기거나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참다가 쌓이면 약간 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혼자서 일은 참 잘해요. 그런데 뭔가 같이 하는 협업을 시켜놓으면은 자꾸 어디선가 삐거덕거리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묻어두다가 그래도 나중에 아웃풋이 잘 나오니까 그냥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업무 역량은 뛰어나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3번과 좀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는데요. 왜 일은 되게 잘 해놓고, 혼자서 하든 협업을 하든 일은 굉장히 잘 해놓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일 다 해놓고 매를 버는 그런 케이스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 진행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바로 불러서 혼을 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도 아마 불러서 혼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일곱 번째 순간은 성과 면담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할 때 저는 팩트를 전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좀 많이 돌리는 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덟 번째는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회의가 아닌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향을 보이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표출을 하거나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다음 아홉 번째인데요. 아홉 번째는 회의 시간에 잘 집중해서 열심히 회의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막 끼어들거나 자기 주장만 세게 강조하거나 그런 경우들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회의 분위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럴 때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회의 중간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말로 발언권이 돌아가도록 잘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쌓이면 회의 중에 커멘트만 하는 걸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음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열 번째 순간입니다. 빅마우스. 소문을 막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죠. 어느 조직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마우스 어떻게 관리하세요? 정말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건설적 피드백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죠. 제가 10가지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10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피드백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또 10가지 중에서 내가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사소해서인가요? 아니면 말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인가요? 10가지 상황과 제가 던진 질문들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피드백 상황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 떠오른 상황들 중에서는 내가 편하게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에 마음이 꽉 막혀 있는데 못하고 있는 피드백들이 많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런 부정 피드백을 우리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관계도 해치지 않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조직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부정 피드백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부정 피드백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건설적 피드백이 비난이나 비판이 되지 않고 정말 그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그 경계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